이야기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이 무엇이냐? 하지만 혐오스러운 짓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조건부 확률. 어떤 범죄 사건이 벌어졌어. 무슨 범죄라고 할까? 누가 엘리베이터 앞에다 똥을 싸고 왔어요. 엘리베이터 입구 똥 사건이 벌어졌어. 입구에 똥을 싸놨다든가 이런 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자, 영국에서 누가 왔어요? 셜록이 왔다. 영국에서 셜록이 왔어. 그 용의자를 봤더니 용의자는 5명이 있었다. 도봉구에 사는 황 씨와 송 씨와 남 씨와 이 씨 4명이 있었다. 아니 성만 성재는 왜 까먹어 성재? 어? 뭐라고? 서운하다고. 잠깐 까먹을 수도 있지. 성재는 아는데 이 성만 잠깐 까먹으면 돼. 김씨 헷갈림. 노원구에 이거 많은 사람의 상처를 주고 있는 수업 아니야 이거 지금?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네? 겹치잖아 이제. 겹치잖아. 다 겹치잖아. 노원구에 정씨와 유씨. 또 누구 있지? 아무나. 성씨 뭐 있어? 우한의 이성재. 너무 멀어. 무슨 마포의 김도환 이런 거야? 종로의 김도환 이런 거야? 김이 박이 없네. 박씨.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용의자는 7명.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 똥을 싸는 사건이 발생해서 셜록이 영국에서 범인을 잡으러 왔어요. 셜록이 오면 꼭 누가 오죠? 갑치? 조교는 아니고 조수? 조수 누구? 선생님 옛날에 책에 보면 선생님 지금 80년대 책이 있었거든? 80년대 책이 많았지. 왜냐면 선생님 누나들이랑 선생님이랑 10살 넘게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80년대 책이 있었다. 80년대 책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뒤에 어미가 했습니다가 아니고 했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밈이 돼가지고 요즘 그 스트리머들 이 방송 종료 딱 하자마자 채팅으로 뭐라고 쳐? 그립읍니다 이렇게 막 치죠. 난 이 타이밍이 너무 웃겨. 그 스트리머가 방송을 종료하자마자 딱 엔딩 화면에 딱 뜨면 벌써 그립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졸라 웃겨. 나는 그 읍니다로 써진 셜록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셜록은 셜록이라고 나와 있고 홈즈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물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와트슨이라고 나와 있어. 와트슨. 엠마 와트슨 이렇게 하는 거죠. 와트슨. 셜록과 왓슨이 왔어. 영국에서 엘리베이터 입구 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그 셜록이요 오자마자 배가 고파서 도봉구 맛집을 검색해가지고 도봉구 맛집 뭐 있어? 저기 맛집으로 돈가스를 먹으러 갔어. 좋아. 셜록이 히레가스를 시켰어. 히레가스를 먹으러 갔어요. 먹으러 간 와중에 왓슨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 어떤 증거냐면 범인은 도봉구에 사는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노원구 사람은 확실히 아니래. CCTV 영상을 확보했어요. 무조건 도봉구에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셜록이 맛집으로 돈가스를 다 먹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딱 봤더니 도봉구에 사는 사람이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문제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범인이
어디에 사는 사람일 때? 범인이 도봉구에 사는 사람일 때. 황 씨가 범인일 확률을 구하시오. 확률을 구하시오. 도봉구에 사는 사람인 게 빼박이야. 범인이 도봉구에 사는 사람일 때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범인이 도봉구에 사는 사람일 때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되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돼? 4개가 되지. 그 중에서 황 씨가 범인일 확률이니까 얼마?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은 얘들아, 조건을 얘기하는 순간 얘네가 전체에서 제외가 돼. 그래서 얘네가 전체로 줄어들어.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노스 손가락 튕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 어떻게 돼? 얘네가 사라져. 이 우주에서. 사라지고 얘네만 남는다. 그래서 4분의 1이 확률이 되는 거예요. 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얘들아,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써. 조건부 확률 지금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쓰느냐? PA 하고 이렇게 막대기를 씁니다. 그 다음에 B라고 해요. 얘는 뭐라고 읽냐면 이 막대기는 기분이라고 읽어. 몇몇 선생님은 그냥 바라고 읽기도 하는데 막대기라고 주로 기분이라고 읽어. 기분이라고 읽고 이런 뜻이야. B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영어식 표현이니까 뒤에 붙어 읽는 거예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예요. 그럼 사건 A랑 사건 B가 있다고 해보자.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전 우주에 이 B밖에 없는 거야. 그럼 삭제되는 애가 누굴까요? 얘죠. A 중에 일부는 그쵸 남죠. 순수한 A가 사라지죠. 맞아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남은 A는 뭐밖에 없지?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기호로 써보면 이렇게 된다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PA 기분 B라는 것은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래서 전체가 뭐가 돼? 전체가 B가 돼. 전체가 B가 되고 그 중에서 남은 A니까 PA라고 쓰면 안 되고 PA라고 쓰면 여기가 다 포함되잖아. 남은 A니까 그렇죠. 겹치는 A만 남았잖아. A교 B다. 이렇게 쓰는 거야. 되고 있습니까? 이게 조건 확률의 정의다. 근데 조금이라도 외우기 쉽게 얘기를 해주면 이 기호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이렇게 기호로 약속을 하자라고 만든 어떤 할아버지겠죠. 그 할아버지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거래. 이 막대기를. 얘를 조금 비틀어 가지고 A 기분 B다 이렇게 만든 거래요.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갈 것은 뭐다? 뒤에 있는 애다. 얘가 분모예요. 이거 분수예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쓰기로 하지? 뭐라고 읽지 이거? 4분의 1이야. 4분의 1. 근데 인터넷에 이렇게 쓴 글 엄청 많아.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식한 티 내면 안 돼. 3년 교육을 받았잖아. 고등교육을. 2분의 1 이러면 안 된다고. 2분의 1 아니에요 이거. 2분의 1은 이렇게 생긴 거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기호를 갖다가 새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라고 했으니까 분모에 들어갈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P, B분의 P, A교 B다.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자. 우리 반에서 남학생이 4명 있었고요. 너무 적다. 10명 있었고 여학생이 7명 있었다고 해보자. 근데 남학생 중에서 3명은 아이폰을 썼고요.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다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 폰을 쓴다고 해보자.
여학생 중에서 5명이 갤럭시를 쓴다고 했다고 해보자. 내가 몇 명이 있지 총 그럼? 17명이 있네. 17명 중에 한 명을 내가 골랐어요. 근데 고르고 봤더니 이 학생이 남학생인 거야. 내가 고른 학생이 남학생일 때 이 학생이 갤럭시 폰을 쓸 확률을 구하시오. 갤럭시 폰을 쓸 확률을 구하시오. 이랬어요. 그래요. 내가 고른 한 명의 학생을 봤더니 이 학생이 남학생일 때라고 했잖아. 그럼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긴 거예요. 그럼 이 우주에 남학생밖에 안 남았다. 끔찍하지만 그렇죠. 남학생밖에 안 남았어. 그랬을 때 이 학생이 갤럭시 폰을 쓸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남학생 10명 중에 갤럭시 폰을 쓰는 학생은 7명이죠. 3명이 아이폰이라 그랬으니까 그치? 7명이 갤럭시 폰을 쓸 거 아니야? 그래서 10분의 7이라고 해줘야 된다. 남학생 뽑을 확률은 생각을 안 한다. 남학생을 뽑을 확률은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이미 뽑아놨는데 얘가 남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냥 이루어진 일이야. 이미 이루어진 일이야. 뽑아놨더니 얘가 남학생이었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 거기서 그 중에서 갤럭시 폰을 쓸 확률이니까 갤럭시 폰을 쓸 확률만 따져야지.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두 가지 집합이 등장했거든요. 어떤 집합이 등장했냐면 여학생과 여학생의 여집합이 등장했어요. 여학생의 여집합은 뭘 얘기한 거야? 남학생을 얘기한 거죠. 또 아이폰을 쓰는 그룹과 갤럭시 폰, 그러니까 아이폰의 여집합 두 가지가 등장했어요. 이해 갑니까? 집합 두 개가 등장했고요. 여학생과 아이폰 두 개가 등장했고 각각의 뭐가 등장했다고? 여사건이 등장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뭐냐면 이중 분할표예요.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잖아. 서로 여집합이잖아. 그 다음에 아이폰이 있고 갤럭시 폰이 있잖아요. 사이사이에는 뭘 쓰는 거다? 사이사이에는 교집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교집합의 경우의 수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온 것만 기억하자. 집합 두 개 등장했고 각각의 여집합이 등장했다. 그때 이중분할표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대해 알아보자. 왜 마우스가 안 없어지지? 없어졌다.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른쪽 편은 어느 야구팀에 등록된 선수를 대상으로 오른손과 왼손을 쓰는 투수와 타자의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선수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그 선수가 왼손을 쓰는 선수일 확률을 구해보자 그랬어요. 그냥 아무 조건도 없어 선수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했대요. 여기 있는 선수 전체 중에서 전체 27명이잖아. 그치? 그 중에서 왼손을 쓰는 선수는 12명이니까 12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투수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라고 했어. 투수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타자를 보는 거야? 타자는 볼 필요가 없다.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기면 이 우주에 투수만 남아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투수 중에서 한 명을 택할 때 라고 했잖아. 근데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P, A 기분 B다 이렇게 하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말로 써볼게.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건 이미 일어난 사건이야. 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A가 일어날 확률
이게 집합으로 그려보면 A 집합이 있었고 B 집합이 있었는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고 했잖아.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니까 여기밖에 이 우주에 없는 거야. 여기밖에 없어. 그 중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에이 선생님이 잘못 그렸네. 말이랑 거꾸로 썼네요. 다시 이렇게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우주에 여기밖에 안 남아있는 거야. 그때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했는데 이 A는 사라졌어.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 사라져서 여기만 남은 거거든요. A가. 그래서 전체 B분에서 요 부분만 남아있으니까 이거분의 교집합이 되는 거지. B분의 P, A, 교, B. 그래서 공식으로 빨리빨리 쓸 때는 선생님이 요거를 분모해둬라 그랬어. 이게 뭐라고요? A분의 처음에 만든 사람이 B분의 A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든 거거든. 이 막대기를 세로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B라는 것이 뒤에 있는 게 분모니까 분모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남은 A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전체 A 중에서 남은 A가 여기밖에 없잖아. 요 안에 있는 A밖에 없잖아. B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전체분의 남은 A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확률이어도 상관이 없지만 뭐여도 상관이 없냐면 경우의 수여도 상관이 없어요. 경우의 수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 선생님이 이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이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볼게요. 여기 경우의 수를 나타낸 거야.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였잖아. 집합에서 요게.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뭘 나타내는 거? 확률을 나타내는 거.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교 B의 확률. 각각 확률을 구해보자. 확률을 구할 때는 분모가 얼마가 돼야 돼? 무조건 27이 돼야 돼 얘들아. 무조건 27이 돼야지. 전체 확률, 전체 중에서 보는 확률이니까. 자, 뭐라고 했어 지금? 투수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라고 했어. 그러면 그 선수가 왼손을 쓰는 선수일 확률. 왼손을 쓰는 선수인데 언제? 투수라는 일이 일어났을 때. 다시 해석해볼게. 투수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투수였대. 투수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왼손잡이일 확률 아니에요. 투수 뽑아놨더니 이미 투수인 건 벌어졌어. 그때 그 사람이 왼손잡이일 확률. 이거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모드로 구해볼 거라고. 확률 모드로 구해보고 경우의 수 모드로 구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P 투수분의 뒤에 있는 게 분모로 간다 그랬어요. P 왼손 교집합 투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아니면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 투수일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분의 왼손잡이면서 투수일 경우의 수. 이렇게 두 가지로 구해볼게. 위에 거는 자 투수일 확률이 얼마야? 전체 27분의 투수는 12명이 있으니까 아니다. 맞네요. 12명이 있으니까 27분의 12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에 이상하게 구하지 않았어? 아까 전에? 아니다. 아까 전에는 잘 구했다. 상관없고 자 투수일 확률은 전체 27분에서 투수인 사람들은 12명이잖아. 그러니까 27분의 1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왼손잡이면서 투수일 확률. 왼손잡이면서 투수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5명. 왼손잡이면서 투수 전체 27명 중에 5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27 약분하니까 12분의 5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볼게. 경우의 수로 구해보자고. 투수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12가지지. 왼손잡이면서 투수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5가지지. 그래서 이 분모 과정 없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게 훨씬 간단할 때가 많아 얘들아. 두 가지 다 된다. 확률로 해도 되고 그 다음 경우의 수로 해도 된다. 근데 확률을 볼 때는 꼭 분모에 뭐가 들어가 줘야 돼? 전체 경우의 수가 들어가 줘야 돼.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두 가지로 어떤 걸로 해도 사실상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 자, 넘어가 볼게요.
왜 안 넘어가 또? 자,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하지. 짝수의 눈이 나온 사건 A, 오케이. A는 어떻게 돼?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1, 2, 미친 사람아 2, 4, 6이 있겠죠? 그 다음에 6개의 약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B. 6개의 약수의 눈이 나온 사건 1, 2, 3, 6이 되겠죠? 다음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PA 교 B를 구하라 그랬어. PA 교 B. A 교 B도 써놓을까 여기? A 교 B를 써놓으면 뭐가 되나요? 지금 2와 6이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 그려보면 A, B가 있는데 2가 겹치고 6이 겹치잖아. 그 다음에 여기 순수한 A에는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B에는 뭐가 있어? 2, 6이 여기 교집합에 들어갔으니까 겹치는 B에 들어갔으니까 순수한 B는 1과 3이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PA 교비를 구하래요. PA 교비는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6분의 지. 왜?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6가지지. 그 중에서 A 교비라고 했거든요. A 교비는 2와 6이 있죠. 두 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P B 기분 A인데 P B 기분 A 원칙대로 쓰면 뭐야? 원칙대로 쓰면 P A분의 P 비교 A죠. 정의대로 쓰면 이건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고 해서 PA가 분모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전체 6가지 중에서 PA는 2, 4, 6이니까 3가지죠. 그리고 PA 교비는 2가지죠. 전체 6가지 중에서 2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3분의 2다. 근데 선생님은 너희가 이렇게 풀길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풀지 말고 어떻게 풀길 바라냐.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라고 하는 순간 전체 경우가 이게 된다고요.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겨가지고 나머지는 다 날렸다고. 그래서 3가지 경우가 있다고. 3가지 중에서 A 중에서 B는 몇 개야? 2가지잖아. 3분의 2 이렇게 쓰면 되지. 복잡하게 가지 말자고. 쉽게 가자고. 진짜 의미를 담아서 하면 그게 더 쉽다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오케이.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4분의 2. 그래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가자고. 얼마나 쉬워. 그죠? 할 수 있겠어? 자, 넘어가 보자. 자,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무슨 얘기? 이 표의 이름은 뭐라고? 이중분할표. 이중분할표가 등장하는 상황은 언제야? 넘어가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서도 나와. 이중분할표가 등장하는 상황은 두 집합이 등장하고요. 각각의 여집합이 등장할 때, 두 사건이 등장하고 각각의 여사건이 등장할 때 그때 이중분할표를 그리는 거거든. 지금 보면 30명을 대상으로 후라이드 치킨과 양념치킨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걸 어떻게 골라? 이거 반반 먹어야지 무조건.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어요. 남학생이 등장했고 걔의 여사건인 여학생이 등장했고요. 후라이드가 등장했고 걔의 여사건인 양념치킨이 등장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 2개가 등장했고 각각의 여사건이 등장했으니까 이중분할표를 그리는 거지. 전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조건부 확률이 아니야. 전체를 다 봤대. 타노스가 손가락을 안 튕겼다고. 그치? 전체 고등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그 학생이 후라이드 치킨을 선호할 확률을 구하지요. 전체 학생은 3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후라이드 치킨은 몇 명이다? 16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2번 전체 고등학교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그 학생이 양념치킨을 선호할 확률. 양념치킨을 선호할 확률 30분의 얼마예요? 14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넘어갔더니 남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남학생 중에서만 택했대.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겼어? 여학생이 없어? 남학생 중에서만 한 명을 택했는데 그 학생이 누구일 확률? 후라이드 치킨을 선호할 확률 18분의 후라이드 치킨 12명.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 3번만 더 해볼까? 3번. 여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4번을 해볼까? 여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여학생 중에서만 택했대. 여기만 남고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겨서 여기는 우주에 없다고 이제. 그럼 전체 12분의가 되겠죠? 12분의 얼마라고 했어? 여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그 학생 양념치킨을 선호할 확률
여학생 중 한 명을 택했더니 그 학생이 양념치킨을 선호할 확률. 됐잖아. 그쵸? 이렇게 하면 돼. 4분의 틀렸고 3분의 2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2번과 3번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만 해볼까? 하나만? 이거 3번만 해볼까? 양념치킨을 선호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라고 했어요. 양념치킨을 선호하는 학생만 이 우주에 있어. 14분의 그 중에서 남학생일 확률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7분의 3이다. 될까? 양념치킨을 선호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양념치킨을 선호하는 학생만 이 우주에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남학생.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야. 또 해보자. 다음 표는 어느 산악회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지리산과 설악산이래. 지리산의 여사건. 그쵸? 등반하고 싶은 산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이 산악회 회원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설악산 등반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설악산 등반을 하고 싶다고 할 때라고 했어. 타노스 손가락 튕겼어. 그래서 여기만 남아있는 거죠, 지금. 이 중에서 그 회원이 여자일 확률 60명 중에서 타노스 손가락 튕겨서 여기 없어. 여자일 확률 20이다. 이렇게 30분의 11이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된다고. 굉장히 쉽죠. 됐어. 자, 돌아보자. 이런 4번 문제 같은 문제는 우리 정의에 따라서 혹은 집합의 성질에 따라서 집합에서 나왔던 공식들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돼. 그냥 기계적으로 해도 상관없어. 여기는. 자, 봅시다. 다음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A 합 B랑 A랑 B가 등장했네. 이거 4개가 전부 다 등장하는 그런 식이 있거든요. P, A 합 B는 뭐가 되지? A 합 B의 확률을 구하려면 A랑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갖다가 빼주면 된다. 이게 집합의 뭐였지? 덧셈 정리였다. 집합의 덧셈 정리. 자, PA 합 B는 5분의 3이고요. PA는 2분의 1이고요. PB는 10분의 3이고요. 그럼 교집합은 얼마가 되겠니? 이거네. 10분의 6이고 10분의 5고 10분의 3이야. 10분의 8이네. 그럼 10분의 2를 빼줘야겠죠. A 교비는 10분의 2다. 여기 나왔네. 5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5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PA분의 B교 A잖아요. PA는 얼만데? PA 나와있나? 여기 2분의 1. 2분의 1분의 위에는 어떻게 됐어? A 교비 5분의 1. 바로 위에 있었네. 5분의 1이다. 이렇게. 분자 분모에다 2 곱하면 되겠네. 그럼 얼마 된다? 여기 1 되고 5분의 2가 정답이다. 2번은 5분의 2고요. 3번은 PB분의 PA 교비잖아요. PB가 얼만데? PB 10분의 3이라고 나와있네. 10분의 3분의 A 교비는 A 교비 5분의 1 이렇게. 약분 아까 이렇게 약분 2 하고요. 2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 싹 약분되고 3분의 2가 되겠다 이런 얘기네. 3분의 2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그쵸? 어려운 거 없다. 4번 같은 문제는 기계적으로 해도 상관없다. 선생님도 기계적으로 하는 걸 추천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다. 이 중 한 장의 카드를 임의로 꺼내는 시행에서 홀수가 적힌 카드가 나왔을 때 그랬어. 홀수가 적힌 카드가 나왔대요. 이 우주에 홀수가 적힌 카드밖에 없다니까? 그 중에서 그것이 3의 배수가 적힌 카드일 확률을 구하시오. 3의 배수는 몇 개 있어? 2개 있다. 5분의 2다. 아이, 끝났잖아. 너무 쉽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조건부 확률의 성질을 그랬는데 원소의 개수를 이용해도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원소의 개수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 앞에서 설명을 해줬죠. 야구선수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투수 아니면 타자 여기서 나왔었잖아. 그치? 원소의 개수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1번 말고 2, 3, 4번 이런 거는 특별히 그렇게 막 뭔가 너희가 반복해서 학습하고 그래야 할 가치는 못 느꼈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5번을 넣었어. 5번 보자. PA가 양수고 PB가 양수일 때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 이것이 0이다 그랬는데요.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야. 배반 사건이 무슨 뜻이었지?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예요. 이걸 집합에서는 뭐라고 불렀었어? 집합에서는 두 집합이 서로 소이다 이랬어. A와 B가 서로 소이다. 이거 조심해야 돼. 막 연결돼. 근데 서로 소라는 용어는 자연수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두 수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이다. 그랬었거든. 최대 공약수가 1뿐인 최대 공약수가 1뿐인이 뭐야? 최대 공약수가 1인이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를 갖다가 서로 소다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될까요? 그게 배만 사건이었어. 그럼 P A 기분 B 하면 P B분의 P A 교 B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분자가 지금 0이라는 거 아니야. 분자가 0이면 0이지. 분모가 0이면 수학에 없는 거고 분모가 0이면 0인 거지. 8분의 0 피자 8조각 있었는데 병덕이가 다 처먹었다. 그럼 0이지. 당연히 피자가 없잖아. 그죠? 그런데 분모가 0인 것은 없다 이랬었다. 요거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분자에 교집합이 들어간다는 거 그걸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자, 지금 여기 보시면 P 우리가 원래 이거 생각해 보자. P B의 여집합, P B의 여사건을 얘기할 때 1 빼기 P B라고 하면 되죠. B 빼고 나머지 혹은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잖아. B가 안 일어날 확률은 1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지. 당연하죠. 전체가 1이니까 전체에서 반대를 빼주면 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어디에도 해당된다는 얘기, 조건부 확률에도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조건부 확률에도 해당된다. 왜 그럴까?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쪽은 뭐가 되죠?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봐볼까? P, B, 여, 기분 A 이렇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안 일어날 확률은 PA분의 P, B 여사건 교 B 여사건 교 A가 되죠. 그 다음에 P B 기분 A를 보자. 이것은 PA분의 P B 교 A가 되죠. 1에서 얘를 빼라고 했네. 1 빼기 P A분의 P B교 A가 되죠. 그럼 통분하면 뭐가 돼? 통분하면 PA분의 PA 빼기 P B교 A가 되죠. A에서 P B교 A 뺀 게 뭐야? A에서 B교 A 뺀 거, 교집합 뺀 거. A에서 교집합을 뺐대. 교집합을 뺐다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A에서 교집합을 뺐대. 그럼 순수한 A 이렇게 얘기했었지 선생님이. 순수한 A. 자, A분의 요쪽이거든요. 요쪽이라는 것은 전체에서 봤을 때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결할 거야.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지? 이쪽 부분 말고 이거 말고 잘못했어. 미안해. 요거는 어떻게 되지? 요거는 A 빼기 B를 얘기하는 거죠. 자리 바꾸고 교환 법칙. 자리 바꾸고 교집합과 여집합 보면 차집합. 그러니까 A 빼기 B 순수한 A다. 여기는 여기서 얘기한 게 뭐라고? 순수한 A다. 그래서 증명이 끝났죠. 1에서 얘를 뺐더니 얘가 남았어. 여기가 순수한 A고 여기도 분자가 순수한 A야. 납득이 됩니까? 다 여기를 얘기하는 거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래서 증명이 끝났다. 얘랑 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 아닐 때도 성립하는 거였는데 조건부 확률일 때도 성립하게 된다. 여사건. 우리 아까 썼던 거 선생님이 지웠네요. P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려면 1에서 원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는 거였는데 그걸 조건부 확률에다가도 적용하니까 그대로 통하더라. 그런 얘기.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이거 똑같은 얘기지. 완전히 똑같은 얘기지. 아까 전에 했던 얘기. 얘만 넘기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쵸? 방금 전에 했던 얘기랑 완벽히 똑같은 얘기가 된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마플 개념 익힘 1번으로 가보자. 1번. 다음 표는 어느 직업 체험 행사에 참가한 300명의 어느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중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행사에 참가한 학생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여학생이 뽑히는 사건을 A라고 그러고 2학년 학생이 뽑히는 사건을 B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오케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A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 여학생이 뽑히는 사건 A. 여학생이 뽑히는 사건 A. A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 타노스 손가락 튕겼어요. 이렇게 됐고 그 중에서 2학년 학생이 뽑힐 확률. 2학년 학생 70. 130 중에서 70. 13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것도 해보자.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는 2학년 학생이거든요. 2학년 학생이 뽑혔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160분의 70 그래서 16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2번은 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52번 어느 공항에는 2대의 검색대만 있으며 비행기 탑승 전에는 반드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남학생이 7명 있었고 여학생이 7명 있었는데 A, B 검색대를 통과하였대. 얘들아 남학생이 있었고 여학생이 있었대요. A 검색대가 있었고 B 검색대가 있었대. 각각의 여사건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사건 2개 등장 각각의 여사건. 이중분할표를 그려야지. 이중분할표. 남학생, 여학생, A 검색대, B 검색대 이렇게 있었다고. 토탈, 합계 이렇게 되고 남학생 7명, 여학생 7명 그랬는데 A 검색대를 통과한 남학생은 4명, A 검색대 통과한 남학생 4명 그러면 여기는 3명, 그죠? B 검색대를 통과한 남학생은 3명. 그 얘기는 뭐하러 해줘? A 검색대가 4명이면 당연히 3명이지. 여학생 중에서 한 학생을 임의로 선택할 때 이 학생 A 검색대를 통과한 여학생의 확률을 P라고 하고 B 검색대를 통과한 학생 중에서 한 학생을 임의로 선택할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Q라고 하자. P랑 Q를 구해보라는 거네. 그럼 얘들아 여기를 만약에 X라고 놨다면 여기는 7 빼기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4 더하기 X가 되고 이쪽은 10 빼기 X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P를 구해보자. P. 여학생 중에서 한 학생을 임의로 선택할 때 7분의 이 학생이 뭐라고? B 검색대를 통과한 잘못 봤어. 다시. 여학생 중에서 한 학생을 임의로 선택할 때 이 학생이 A 검색대를 통과한 여학생일 확률을 P. A 검색대를 통과한 여학생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B 검색대를 통과한 학생 중에 한 학생을 임의로 선택할 때 B 검색대를 통과한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할 때 Q는 10 빼기 X분의 그 학생이 뭐일 확률?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Q라고 하자. 남학생일 확률 X네요. 자, 아니 틀렸다. 다시. B 검색대를 통과한 학생 중에서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할 때 10 빼기 X분의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3이 되겠네요. 그래서 P랑 Q랑 같대. 얘네 둘이 같대. 오케이. 7분의 X는 10 빼기 X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자로 곱하면 되지. 21은 10X 마이너스 X제곱이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0X에다가 플러스 21은 0이다. 7, 3, 마이너스. X는 3 또는 X는 7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X가 7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7인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했지? 단 두 검색대를 모두 통과한 학생은 없으며 각 검색대에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통과했다. 각 검색대에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통과했다. 빵명 통과한 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만 정답이란 얘기? 3만 정답이란 얘기. 7을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여기가 0 돼가지고 3 집어넣으면 여기가 몇 명이죠?
여기가 3명이고 여기가 3명 집어넣었으니까 4명이 된다고요. 3명과 4명. A 검색대를 통과한 여학생, A 검색대를 통과한 여학생 모두 몇 명이냐? 3명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지. 자, 2번도 가봅시다. 조건부 확률을 이용하여 미지수 구하기래. 이번엔 미지수로 나와 있네. 여기 여자 투수가 미지수로 나와 있네요. 다음 표는 어느 야구팀 동호회에서 투수와 타자의 선호도를 조사한 것이다. 전체 회원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자였을 때 이 회원이 투수 선수를 선호할 확률은 6분의 1일 때 X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자였을 때라고 한 순간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겼죠. 여기만 남아있고 여기는 없고,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15네요. 그 분의 그 사람이 이 회원이 투수 선수를 선호할 확률이니까 X라고 하면 되겠네. 이게 6분의 1이라는 거죠. 이게 6분의 1일 때 X를 구하여라. 그래서 X자로 곱한 다음에 구하면 되잖아. 그럼 X는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선생님 어떻게 한 번에 하셨나요? 찍었어요. 찍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18분의 3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355번도 보자.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은 360명이고 각 학생은 체험학습 A, 체험학습 B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360명인데 A랑 B 중에 하나를 선택하였다. 이 학교의 학생 중 체험학습 A를 선택한 학생은 남학생 90명과 여학생 70명이다. 그랬으니까 A 아니면 B라고 했고요. 남학생 아니면 여학생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여사건이 있는 거죠. 지금 사건 2개, 각각의 여사건. 뭐 그려야 돼? 표 그려야지. 당연히 표 그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학생, 여학생, 체험학습 A와 체험학습 B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험학습 A를 선택한 남학생은 90명, 체험학습 A를 선택한 여학생은 70명. 그럼 여긴 160명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전체가 36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긴 200명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야 총 합치면 360명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이 체험학습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체험학습 B를 선택한 학생일 때라고 했어요. 노랑펜으로 할까?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5분의 2이다. 여기 X하고 여기 200 빼기 X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쵸? 그래가지고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X 이렇게 하면 5분의 2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얘는 얼마 돼야 돼? 80이 돼야겠네요. 80이 돼야 5분의 2가 나올 것이고 이 학교의 여학생 수를 구하래요. X가 80이니까 여기다 80 집어넣으면 120명이 되겠네. 그래서 이 학교의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90명이 되겠다 이런 얘기지.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쵸. 발전 문제마저도 그렇게 엄청 어렵지 않아. 뭐를 그리면 선생님이 시킨 대로 표를 그려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표를 그리는 조건도 얘기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자. 자, 표를 그릴 때요, 얘들아. 표를 그릴 때 각 칸에 확률을 구해도 되고 확률을 집어넣어도 되고 경우의 수를 집어넣어도 돼요. 뭘 집어넣든 상관없어요. 칸에 집어넣는 것은. 다만 합계를 구할 때 만약에 확률을 집어넣었다면 왜 표가 안 나오냐? 확률을 집어넣었다면 여기가 전체의 합이었잖아.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 여기 1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 왜? 전체 확률이 1이니까. 이건 전체 경우의 수가 들어간 것이고 전체 확률을 넣을 때는 1을 넣어야겠죠. 여기 각 칸에 확률이 들어간다면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 각 칸에는 확률을 넣든 경우의 수를 넣든 하나로만 통일해 주시면 상관이 없다. 3번으로 가볼게요. 어느 학교에서 새로 도입한 교복 점퍼에 대한 구매 희망 여부를 조사했더니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 구매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1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 그리고 3학년 학생이 있겠죠.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을 거야. 근데 여기는 2학년을 중심으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 2학년 학생과 아니면 1, 3학년 1학년과 3학년 학생 이렇게 나와 있거든. 2학년에 대한 언급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2학년과 그에 대한 여사건 구매 희망하는 학생 그에 대한 여사건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뭘 그려야 돼? 표를 그려야 돼요. 표를 그려서 해결을 해야겠다.
여기 뭐 2학년 이렇게 쓰자. 2학년에 여사건 1학년 혹은 3학년 1 또는 3 이렇게 적을게요. 구매 희망 안 하는 학생.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75%,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75% 0.75다 이렇게 될 것이고,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 학생은 전체 학생의 30%, 구매를 희망하는 2학년 학생은 전체의 30%, 0.3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여기가 0.4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이상의 정보는 없네. 여기까지만 나와 있네. 자, 여기 0.25 여기까지만 구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근데 뭐라고 했어?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일 때 그랬어요.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만 있다고. 그 학생이 2학년 학생일 확률, 전체 학생 중에서 그 학생이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 골랐더니 그 학생이 2학년 학생일 확률 0.75분의 0.3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30이고요. 위에는, 밑에는 75고 5로 나눴더니 얼마가 나오고, 5로 나누면 여기 15가 나오고 여기 6이 나오겠네요. 또 나눠지네. 15로 나눴어야 되네. 15로 나누면 5분의 2가 딱 바로 나왔을 텐데, 그죠? 5분의 2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 다음 문제로 또 가보자. 358명 358번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가 2대 3인 어느 고등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70%가 K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전체 학생의 70%가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고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 이렇게 나왔잖아요. 남학생과 남학생의 여사건, K 자격증 가지고 있는 학생,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 그러니까 뭐 그려야 돼? 표 그려야지. 표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표기하고 K 자격증 가지고 있는 학생,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 이렇게 70%가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0.7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0.3은 30%는 가지고 있지 않다. 2대 3이라 그랬죠.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돼? 5분의 2잖아. 남학생 수는 5분의 2, 5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비율이. 그래서 여기는 0.4고 그다음에 여학생은 0.6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토탈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라고 했으니까 전체 중에서 하는 거야. 조건부 확률이 아니야. 전체 학생 중에서 하는 거야. 그치? 그때 이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일 확률이 5분의 1이다 그랬어요.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이 0.2래. 5분의 1이니까 0.2죠. 그러니까 여기가 0.2고 그럼 여기가 0.5고 다 구했지 이제. 0.1이고 그 다음에 0.2고 이렇게 다 구했잖아.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라고 했어요. 여기잖아요.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0.3분의 0.1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개꿀.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발전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기는. 그죠? 자, 경우의 수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 이렇게 나왔네. 한 개의 주사를 한 번 던져서 나온 수가 홀수일 때라고 했어요. 홀수일 때 1, 3, 5가 있잖아요. 홀수일 때 이 눈의 수가 3의 배수일 확률 전체 3가지 분의 3의 배수 1가지. 와, 너무 쉬워. 그죠? 한 개의 주사를 한 번 던져서 나온 수가 소수일 때 소수래요. 2, 또 있지? 2, 3, 5 이렇게 있죠. 2, 3, 5. 이 수가 짝수일 확률 3분의 1, 2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아우 너무 쉽다. 어떡해. 다음 그림과 같이 어느 카페 메뉴에는 서로 다른 3가지 주스와 서로 다른 2가지 아이스크림이 있다. 두 학생 A, B가 이 5가지 중에서 임의로 한 가지씩을 주문했다고 하자. A, B가 주문한 것이 서로 다를 때라고 했어요. 서로 다를 때. A, B가 주문한 것이 모두 아이스크림일 확률은 A가 주문하고 B가 주문했다고 하자. 서로 다른 걸 주문했대요. A가 주문할 수 있는 거 몇 개? 5가지. 만약에 똑같은 것도 된다고 했으면 여기가 5가지가 될 텐데 지금은 A가 주문한 걸 B가 주문 못 하잖아요. 그래서 4가지가 되는 거죠. 전체 경우의 수가. 그거 중에서 서로 다른 아이스크림을 주문해야 돼. 그죠? 서로 다른 아이스크림을 주문해야 돼. A가 주문할 수 있는 것은 2가지. 초코, 바닐라 중에서.
B가 주문할 수 있는 것은 바닐라 주문했으면 초코밖에 못하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5, 4, 20분의 2다 이렇게 하니까 10분의 1이다. 정답 5번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361번으로 가보자. 한 개의 주사를 2번 던진다. 6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때. 주사를 2번 던졌는데 6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때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겼더니 6의 눈이 없어진 거지. 그러면 첫 번째 던질 때 5, 5가지. 두 번째 던질 때도 5가지죠. 그거 분해서 그거 분해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일 확률. 4가 나올 수 있지. 4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1 더하기 3. 수의 합이 4라고 그랬으니까 1 더하기 3, 2 더하기 2, 3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12가 아니고 8부터 해야죠. 8 나올 수 있죠. 8 어떻게 나올 수 있지? 3과 5, 4와 4, 5와 3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선생님 2 더하기 6은 왜 없나요? 2 더하기 6, 6의 눈은 안 나왔다 그랬어요. 6의 눈은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12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있죠? 6, 6이 있죠. 근데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없는 거죠. 6가지다 6가지. 25분의 6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됐고, 한 개의 주사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자. 두 수의 곱 A, B가 6의 배수일 때 이 두 수의 합 A 더하기 B가 7일 확률은 A, B 곱했더니 6의 배수일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7일 확률이래. 그러면 두 눈의 수의 곱이 6의 배수인 사건밖에 없다고. 그걸 다 세어보면 되겠죠. 그럼 6이 있고 6의 배수니까 12가 있고 18이 있고 24가 있고 30이 있고 36이 있겠지. 6 나오는 거 뭐 있어? 6 나오는 거 1 곱하기 6, 또 2 곱하기 3, 3 곱하기 2, 6 곱하기 1. 바꾸는 건 안 할게요. 바꾸는 건 안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6, 12, 3, 4, 12. 그냥 다 쓰자. 선생님 그냥 바꿔서 2배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냥 다 쓰자. 그게 안 헷갈리겠다. 4, 3, 6, 2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18 나오는 것은 3, 6, 18, 6, 3, 18. 또 있나? 2, 9, 18 이건 안 되니까요. 24는 6, 4, 24, 4, 6에 24, 6, 4, 24 이렇게 되고, 또 30은 6, 5, 30, 5, 6에 30, 36은 6, 6에 36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가 나왔지? 여기 4가지, 4가지, 2가지, 2가지, 여기 7가지네. 7가지 하니까 얼마 나온다? 15가지가 나오네요. 그 중에서 7이 되는 경우, 합이 7이 되는 경우를 구하래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 그래서 15가지 중에 4가지다 하니까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 걸 또 가봅시다. 마플 개념 익힘 5번.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다음 확률을 구하여라. PA는 2분의 1이고 PB는 3분의 1인데 A 합 B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에 PA 기분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네요. 얘들아 합집합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랑 B를 더한 다음에요 교집합을 빼주면 돼요. 그죠? 합집합 6분의 4를 구하려면 얘네 둘이 더하면 6분의 5거든? 교집합 빼주면 돼. 교집합 얼마? 6분의 1. 6분의 5니까 그치? 6분의 1을 빼줘야 얼마가 나온다? 6분의 4가 나온다 그런 얘기. 얘는 PB분의 PB 3분의 1분의 A 곱이 6분의 1. 그래서 정답 얼마 나온다? 3, 3 곱해주면 되잖아요. 분자 분모에다 6 곱해줘도 되고 3, 3 곱해줘도 되고. 그럼 1분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정답이겠죠. 2분의 1이라고 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봤더니 얘들아 이거 풀 때는 벤 다이어그램하고 적절히 섞어서 해주는 게 좋거든요. 위에 거는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였는데 밑에 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A랑 B를 써놓고요. 이렇게 요 놈은 A하고 교집합, 교집합, 여집합 있으면 뭘로 바꾼다고? 차집합으로 바꾼다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이 순수한 A다 이렇게 얘기했지. 순수한 A 5분의 1.
그럼 여기 겹치는 A는 얼마인가 보자. 이게 10분의 2거든요. 근데 여기 10분의 5네. 그럼 여기 10분의 3이겠지. 10분의 3, 10분의 2 합쳐야 10분의 5가 되겠죠. 10분의 3, 10분의 2, 그래야 10분의 5. 그 다음 B는 겹치는 B가 10분의 3인데 순수한 B는 얼마냐? 전체 B가 10분의 4거든.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거 바로 가면 돼. A가 아닌 게 일어났을 때 그랬어요.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여기도 바꿔 쓰자. 10분의 2.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여기 바깥이잖아. 그치?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얼마예요?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여기가 10분의 5니까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10분의 5겠죠. 일어날 확률 10분의 5, 안 일어날 확률 10분의 5. 분의 B. 근데 남은 B가 이거밖에 없지. 여기는 B 아니야. 여기 우주에서 사라졌어. 그치? 타노스가 손가락을 튕겨서.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여긴 사라졌고 거기 10분의 5분의 B가 일어날 확률 남은 B는 이거밖에 없죠. 10분의 1이다. 그래서 5분의 1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는 거지. 됐어요. 또 넘어가서 발전 문제도 한번 봅시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는 3분의 1이고 PB는 4분의 1인데 PA 기분 B가 3분의 1일 때 그랬어요. 자,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가볼게.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래요. B가 일어났을 때라고 했어. B가 일어났을 때 니까 분모에 뭐 들어가? 4분의 1 들어가. B가 4분의 1이라 했잖아.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여기죠. 여기. 자, 전체가 얼마였어? 전체가 4분의 1이었으니까 뭐 여기를 X라고 놓는다면 여기는 4분의 1 빼기 X가 되겠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했더니 3분의 1이 나왔대요. 얘네 둘 이렇게 같이 곱해주면 되겠네. X는 1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12분의 1이야. 그럼 여기는 12분의 3에서 12분의 1 뺐으니까 12분의 2가 되겠네. 12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A는 3분의 1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가 12분의 1이래. 12분의 4, 12분의 1. 그럼 여기 12분의 3이겠지. 그래야 12분의 4가 되지. 전체가. 얘는 얘들아 할아버지 이름 뭐지? P A 합 B 한 다음에 이거 묶을 수 있어요. 뭘로? 여집합 이렇게. 이거 할아버지 이름 뭐지? 드모르간 법칙.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A 합 B가 얼마예요 지금? 12분의 6이잖아. 12분의 6 빼고 나머지. 그럼 12분의 6이지. 12분의 6 빼고 나머지니까 12분의 6이지. 그래서 정답은 얼마더라? 2분의 1이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또 어떤 방법도 있다고?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두 번째 건 또 식으로 해볼까? 여기 P A 합 B의 여사건 이렇게 가보자.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얘들아. 이게 더 원리에 가까운 거죠 사실은. 자, A 합 B의 여사건이 5분의 2였대요. 그럼 A 합 B는 얼마일까? A 합 B가 일어날 확률은 5분의 3이잖아. 그치? 반대니까 5분의 3인데 10분의 6이라고 하자. 10분의 6 통분해가지고 10분의 5라고 하자. 그럼 둘이 더한다면 교집합 빼야 10분의 6 나오거든요. 교집합은 얼마일까? 둘이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야 10분의 6 나온다. 10분의 2겠네요. B 기분 A를 구하래.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분모에 PA 넣어야지. 미친 선생님아. 그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네.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PA분의 A교 B. 그래서 10분의 2다. 이렇게. 그럼 정답은 3분의 2다.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넘어가면 우리 단원의 이름인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런데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것은 얘들아,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걸 모르고도 우리가 그동안 문제를 풀어왔던 거다? 찐이에요? 네, 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문제를 풀어왔어요. 확률의 곱셈 정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었을까요?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주머니에요. 공이 있었어요. 하얀 공이 3개 있었고요. 노란 공이 5개 있었어요. 자, 첫 번째에 흰 공을 꺼내고요. 이것을 사건 A라고 해봅시다. 얘가 사건 A야. 첫 번째 흰 공을 꺼내고 두 번째 노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이랬다고 해보자. 첫 번째 흰 공을 꺼내는 것을 사건 A라고 했고요. 두 번째 노란 공을 꺼내는 것을 사건 B라고 해보자.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게 뭘까? 첫 번째 흰 공을 꺼내고 두 번째 노란 공을 꺼낼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P, A, 교 B를 구하라고 한 거죠. 첫 번째 흰 공 꺼내고 두 번째 노란 공 꺼낼 확률 P, A, 교 B. 첫 번째 흰 공 꺼내는 사건 A, 두 번째 노란 공 꺼내는 사건 B라고 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를 합치면 P, A, 교 B를 구하라고 한 거지, 우리한테. 자, 얘들아, 이렇게 공을 딱 꺼내서 보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원 추출이라 그래요. 복원 추출. 주머니에 있는 공을 꺼내서 보고 버리는 거, 그걸 비복원 추출이라 그래. 그거 있잖아. 문화재 복원 이런 얘기 하잖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꺼내서 보고 주머니에 다시 넣는 걸 복원한다. 복원 추출 이렇게 얘기하고, 아닐 B자 써가지고 비복원 추출, 복원하지 않는다, 보고 버린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지금은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시다. 얘들아,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흰 공을 꺼낼 확률이 얼마죠? 첫 번째 흰 공을 꺼낼 확률은 8분의 3이죠. 두 번째 노란 공을 꺼낼 확률은 지금 흰 공 하나 꺼내서 보고 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7분의 얼마가 돼? 7분의 5가 되죠. 이 얘기죠. 첫 번째 흰 공을 꺼내고 두 번째 노란 공을 꺼낼 확률. 그럼 여기 이걸 써보자고. 이걸 기호로 써보자. 얘는 PA죠. 됩니까? 얘는 PA. 첫 번째 흰 공을 꺼낼 확률 8분의 3 PA.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뭐라고 쓰면 돼? PB라고 쓰면 돼요. 맞아요? 이게 틀렸다고. 선생님, 답은 낼 수 있다며. 답 냈잖아요. 여기 87에 56분의 3, 5, 15. 답 냈잖아. 답은 낼 수 있다니까. 근데 어디가 틀렸냐면 지금 여기가 틀렸어요. 이게 두 번째 노란 공을 꺼낼 확률이 아니야. 두 번째 노란 공을 꺼내는 경우는 첫 번째 흰 공 꺼내고 노란 공 꺼내는 경우도 있고, 노란 공 꺼내고 노란 공 꺼내는 경우도 있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까?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노란 공을 꺼낼 확률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노란 공을 꺼낼 확률이라고 얘기하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흰 공을 꺼냈을 때 두 번째 노란 공을 꺼낼 확률이지, 이건. 첫 번째 흰 공을 꺼냈을 때 두 번째에 노란 공을 꺼낼 확률. 이렇게 써야 완벽하다는 거야. 얘는 그냥 노란 공을 꺼낼 확률이 아니고 첫 번째 흰 공을 꺼냈을 때 두 번째 노란 공을 꺼낼 확률이라고. 그냥 노란 공을 꺼낼 확률 이러면 말이 부족하다고요. 기호도 틀렸고.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 첫 번째 흰 공을 꺼냈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두 번째 곱하는 애가 누구다?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여기 곱하는 게 그냥 확률이 아니고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거. 근데 그걸 몰라도 문제 해결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 문제를 풀 수는 있다. 하지만 알아두자.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것은 곱의 법칙이랑 또 헷갈리면 안 돼. 곱의 법칙은 일이 안 끝났을 때 곱한다예요. 그게 곱의 법칙. 얘는 곱셈 정리. 두 번째 곱하는 놈이 뭐다?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거. 그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걸 곱셈 정리라고 알아야지. 이거 곱하기여서 곱셈 정리? 이건 아니에요. 알겠죠? 두 번째 곱하는 애가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거. 됐다. 자, 보기 1번으로 가보자. 한번 구해보자. 이거 신경 안 써도 풀 수 있다니까, 문제는. 주머니에 빨간 공 7개와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차례로 꺼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 빨간 공이 나오고 첫 번째 빨간 공이 나오고. 근데 이게 아마 바뀌었을 거야. 빨간 공 7개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그림에 파란 공 7개처럼 돼 있는데 여러분 책에는 빨간 공 7개로 돼 있겠죠? 자, 써놓고 하자. 빨간 공 7개, 파란 공 3개래요. 보지 마시고 파란 공 3개 이렇게 있대. 첫 번째 빨간 공이 나오고 10분의 7이겠네요. 두 번째는 파란 공이 나올 확률. 두 번째 빨간 공 보고 하나 버렸잖아. 그럼 9개 남았지. 그 중에서 파란 공 꺼낸데 3개. 빨간 공 하나 보고 버리고 두 번째 파란 공 꺼낼 확률. 그래서 얼마가 된다? 이거 3분의 1이니까 30분의 7이 되겠다 이런 얘기지. 두 번째는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두 번째는 빨간 공이 나오려면 첫 번째 흰 공이 나오고, 아니야, 흰 공이 어딨어? 파란 공이 나오고 빨간 공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빨간 공이 나오고 두 번째에도 빨간 공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 둘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 빨간 공이 나오는 경우가 파랑 빨강이 있고 빨강이 있으니까 그걸 더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두 가지를. 파랑 빨강이 나온다. 10분의 3 곱하기, 그 다음 빨강이 나와야 돼요. 9분의 7 이렇게 되겠죠. 빨강 나오는 거 10분의 7 9분의 6 이렇게 되겠지. 빨강 공도 하나 줄었으니까 90분의로 통분이 돼 있네요. 7, 3, 21 더하기 6, 7에 42. 그래서 90분의 63이다. 약분하면 얼마? 9로 약분되나? 9, 7에 63,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0분의 7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다음 것 또 가보자. 2번 10개의 제비 중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다. 이 중에서 송이와 준기가 차례로 하나씩 뽑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두 사람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여라. 두 사람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처음에 꺼낸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비복원 추출 이렇게 얘기했었지. 두 사람 모두 당첨 제비를 뽑는다. 10분의 당첨 제비 3개 있거든요. 그 다음 뽑는 사람 준기는 9분의 2로 뽑는다. 이렇게. 그쵸? 2개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90분의로 하지 말고 약분 아까 이렇게 3하고 이렇게 5하고 15분의 1이다. 이렇게. 송이만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15분의 1이고 2번은 송이만. 지금 송이하고 준기 뽑지. 송이 뽑고 준기. 송이 당첨 제비 10분의 3. 준기는 9장 남았는데 그 중에 안 당첨 제비 7장 이렇게. 그래서 얼마예요? 여기 3하니까 30분의 7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준기만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준기만 당첨 제비. 그러면 송이는 안 당첨이죠. 10분의 7 안 당첨, 그 다음에 당첨 9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준기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준기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잖아. 송이가 당첨 뽑고 준기 당첨, 송이가 안 당첨 뽑고 준기가 당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10분의 3이랑 얼마 곱해야 돼? 9분의 얼마죠? 2 두 개 남았으니까. 그치? 밑에는 10분의 7 송이는 안 당첨, 준기는 당첨. 9분의 송이가 안 당첨 뽑았으니까 당첨 하나 남아있지. 당첨 3개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90분의 6 더하기 7, 3, 21. 그럼 27이니까 10분의 3 이렇게 되겠죠. 10분의 3. 그 다음에 5번에 두 사람 중 한 명만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한 명만 당첨 제비를 뽑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당첨, 안 당첨, 안 당첨, 당첨. 이렇게. 당첨 제비 뽑을 확률 10분의 3 곱하기 안 당첨 제비 9분의 7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안 당첨 10분의 7 곱하기 당첨 9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90분의 21 더하기 21 둘이 똑같네. 그쵸? 90분의 21 더하기 21이니까 42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뭐 약분 되나? 6으로 약분 되나? 6, 7에 42, 15 이렇게 15분의 7이다. 5번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반을 고르시오 라고 더 알아보기 있네. 더 알아보기 여러분들 같이 봅시다. 좀 이건 궁금하지 않아? 어느 학교 체육대회 예선에서 제비뽑기를 이용하여 3개의 반대표가 부전승으로 결승에 올라갈 1개의 반을 뽑으려고 한다. 먼저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혹은 나중에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여라 그랬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부전승이라고 써진 건 하나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안부전승, 안부전승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주머니 안에서 뽑으니까 당첨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그치? 근데 내가 어떤 반의 대표야. 근데 내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내가 첫 번째 뽑는다고 해보자. 내가 첫 번째 뽑을 때 부전승을 뽑을 수 있는 확률. 내가 반 대표인데 반장인데 나가지고 뽑는 거야. 내가 부전승을 뽑을 확률 얼마야? 3분의 1이죠. 맞아.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뽑았을 때 부전승을 뽑을 확률을 구해보자. 두 번째 뽑았을 때. 이게 첫 번째예요. 1바 따위 뽑았을 때 당첨 확률 3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았을 때 생각을 해보자. 나 말고 다른 애가 먼저 뽑을 거 아니야. 걔는 안 당첨을 뽑아야겠지. 안 당첨을 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당첨을 뽑고 그 다음에 내가 당첨을 뽑아야 되잖아. 그치? 첫 번째 놈이 안 당첨 뽑을 확률 3분의 2죠. 내가 당첨을 뽑아야 돼. 남은 거 2장 중에 1장. 얼마야? 3분의 1이죠. 세 번째 뽑는다고 해보자. 세 번째 뽑는다고 해보자. 첫 번째 뽑는 놈이 안 당첨 뽑고 두 번째 뽑는 놈도 안 당첨 뽑고 내가 당첨제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안 당첨 뽑고 안 당첨 뽑고 당첨 뽑아야 돼. 1이네.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그치? 얼마예요? 계산하니까 3분의 1. 그러니까 첫 번째 뽑든 두 번째 뽑든 세 번째 뽑든 가위바위보해서 결정하고 이런 짓 바보 같은 짓이라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언제 뽑든 확률은 다 3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가 갑니까? 예. 자, 그리고 넘어갔더니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 그랬다고? 문제로 가보자. 문제로. 어느 회사에서는 같은 제품을 두 공장 A와 B에서 생산하는데 공장 A와 공장 B의 생산량은 각각 전체 제품의 30%와 70%다 그랬어요. 두 공장 A와 B에서 불량률은 각각 2%와 5%라고 한다. 봐봐. A 공장이 있었고 B 공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 불량 제품이 있었고 정상 제품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 그려야 돼? 표 그려야 돼. 사건 2개가 등장했고 각각의 여사건이 등장했으니까 표를 그려야 돼. 그치? 표를 그려보자. 선생님 왜 갑자기 표 그리는 게 나와요? 표 그리는 거 조건부 확률 내내 나오는 거지. 자, 여기 A 공장이 있고 B 공장이 있고 불량 제품이 있고 정상 제품이 있고 이 얘기잖아. 그리고 A 공장과 B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전체의 30%와 70%라고 했어요. 이렇게 0.3과 0.7 이렇게 나와 있고 두 공장 A, B에서 불량률은 2%와 5%. 이 30% 중에서 A 공장에서 불량률은 2%래요. 이 30%의 제품 중에서 2% 어떤 물건이 A 공장 봐봐 들어봐. 어떤 물건이 A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일 때 그 제품이 불량률일 확률이 2%라고. 자, 0.3, 30% 중에서 2%가 불량품이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이 30% 중에서 2%가 불량 제품이라고. 여기 곱한 요 놈 있지. 얘가 A 공장에서 생산됐을 때 그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이라고. 여기 곱해진 애가. 그냥 확률이 아니고. 0.7 중에서 몇 퍼센트? 5%가 불량품이래. 0.05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곱해진 애가 뭐야? B 제품에서 생산된 제품일 때 어떤 제품이 B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일 때
그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이죠. 뒤에 곱해진 게 뭐다? 조건부 확률이다. 사실상 문제 풀 때는 크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죠? 그냥 곱해주죠. 야, 70% 중에 5%가 불량품이래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곱해주잖아. 그렇죠? 그래 푸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아니 곱셈 정리가 뭔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얘가 조건부 확률이다 라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됩니까? 문제 풀 때는 곱셈 정리가 뭐지? 이걸 의식하고 풀지 않아도 괜찮다. 자, 뭐라고 했어?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한 개를 임의로 선택할 때 답을 구하시오. 그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 불량품일 확률은 여기 써 있죠. 불량품일 확률 여기 얼마지? 0.006이네. 0.006. 여기는 7호 35 0.035. 7호 35니까 그러면 0.041이 되겠네. 이렇게 되고요. 어떤 제품이 불량품일 때라고 했어. 불량품일 때 여기만 전 우주에 여기만 남았다. 0.041. 그거 분해해 A 공장에서 생산되었을 확률. A 공장에서 생산된 건 0.006이죠. 그러니까 41분의 6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지. 41분의 6이다. 얘는 0.04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네. 다음. 주머니 P에는 노란색 단추 6개와 초록 단추 4개가 들어있고 이것도 써놔야겠다. 이거 구분이 안 가잖아요. 노랑 단추 6개와 초록 단추 4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Q에는 노란 단추 3개와 초록 단추 5개가 들어있다. 한 주머니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꺼낸 단추가 초록색 단추였을 때 그 단추가 P 주머니에 들어있었을 확률을 구하여라. 초록색 단추인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P에서 초록색 단추를 꺼냈을 수 있고 P에서 초록색 단추를 꺼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Q에서 초록색 단추를 꺼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야? 지금까지 일어나 사실은 초록색 단추였을 때라고 했으니까 초록색 단추인 경우는 팩트고요. 그 중에서 초록색 단추인 이 두 가지 경우는 팩트고 그 중에서 그 주머니가 그 초록색 단추가 P에 들어있는 놈이었을 확률. 그러니까 얘네 둘의 확률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분모에다 주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다 뭘 올려야 돼? P에서 나온 단추일 확률. 요걸 얹으면 되지. 분모, 분자. 전체 경우가 초록색이 나온 경우밖에 없다며.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가 전체고요. 그 중에서 분자에 얘를 올려야지. 그것이 P에서 나왔을 확률. P에 들어있던 단추일 확률. 자, 구해보자. 전체 확률을 구해보자. 여기 얼마지? 한 주머니를 임의로 선택한 다음에 단추를 꺼냈대요. 한 주머니를 선택했어. P를 선택할 확률, Q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거 곱하기 하고 시작하는 거지. 그 중에 P에서 초록색 단추를 꺼낼 확률 얼마예요? 10분의 4다.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두 번째 Q에서 8분의 그 중에 Q에서 초록색 단추를 꺼낼 확률. 그러니까 전체 확률은 20분의 4 더하기 16분의 5 분의 그것이 P에서 나왔을 확률이니까 20분의 4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여기 5분의 1이거든요. 5분의 1 할 필요도 없네. 어차피 80을 곱해야 되네. 80을 곱하면 여기는 16이 되고요. 16, 80 다 곱했어.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하고 16 더하기 80 곱하니까 25 분의 16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41분의 16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